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은 해빙 두 번째 시간, 해빙 신호등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해빙 신호등에 대해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을 발견하면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다. 막상 해빙을 해보니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빙 신호등을 쓰셨는걸요. 백화점에서 구두를 골라놓고 사지 않은 경험을 말씀하셨죠? 그때로 돌아가 보죠. 구두를 사려고 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나요? 불편하고 또 긴장됐어요. 뒤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구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해빙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건 멈추라는 신호예요. 혹시 도박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호텔 카지노를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인상을 쓰면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지요. 그중 편안하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반대였어요. 얼굴 표정도 우울하고 어깨도 움츠러든 채 긴장한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건 긴장과 불편함이죠. 내면의 목소리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런 신호를 느낀다면 해빙 신호등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었다. 나는 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초록불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죠. 검정 샌들을 샀을 때가 떠올랐다. 온몸이 가뿐해지면서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손과 발이 뜨끈뜨끈해지는 느낌도 들었었다. 그것은 편안함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얼른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신발에 달린 검정 리본이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해졌다. 잔잔한 기쁨은 물결처럼 온몸으로 퍼져갔다. 아, 그 차이를 알겠어요. 이걸 살 때는 확실히 초록불이었어요. 그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는걸요. 서연이 빙그레 웃으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쪽 눈앞으로 들어 올렸다. 나도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물어보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취해보세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으로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각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작을 알려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하, 헤비인 모션이군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양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올린 채 서윤이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해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녀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헤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좀 놀랍기도 했다. 내가 스스로를 믿게 되다니. 정신적 지도자에게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걸까?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네, 헤빙 신호등을 사용해서 조금씩 그 느낌을 키워볼게요. 헤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이죠.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예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잔잔한 물 위를 떠가는 느낌, 그것이 편안함이었다. 문득 생각난 듯 서윤이 나에게 물었다. 홍 기자님, 지갑에 지폐가 있으면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20유로 몇 장을 꺼내들자 그녀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돈에 대해 불편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평소에도 그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걸요? 한 발 더 나아간 답을 끌어내려는 듯 서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다려 주었다. 그 표정 덕분인지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았다. 다시 말해볼게요. 그 돈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저 편안하게만 느껴지는걸요? 아마 있음을 느껴서 그런가 봐요. 잘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물잔을 들었다. 물이 3분의 2쯤 차 있는 총 모양의 잔이었다. 그녀가 컵을 좌우로 흔들더니 움직임을 멈추고 내 눈을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이 컵이 우리에게 있는 부의 그릇, 물은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컵이 마구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흔들려서 밖으로 나오겠지요? 마음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리 없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의 물도 차분하게 머무르는 법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었죠. 제가 수만 명의 진짜 부자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어를 스스로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해요. 몇몇은 강박적일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것이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예요. 강박적일 정도로 프로그래밍 한다고요? 네, 진짜 부자들은 삶이란 자신의 무의식에 입력된 정보와 신념 체계대로 펼쳐진다는 걸 알죠. 마윈도 편안하지 않다고 주입함으로써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동시에 균형을 회복했을 거예요. 무의식은 균형을 잃는 의식을 다시 원래 입력된 상태로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잘못된 믿음을 가졌나 봐요. 사탕 하나 산 것까지 다 기록하면서 돈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거든요. 돈을 편안하게 느끼면 마치 아무리 움켜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전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았어요. 이해한다는 듯한 그 눈빛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지갑에 10만 원 이상 넣고 다닌 적이 없어요. 돈이 넉넉하면 낭비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고정비를 쓴 다음 저금부터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건 항상 뒷전이었죠. 되돌아보니 제가 느끼는 즐거움보다 돈에 대한 긴장이 우선이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홍 기자님, 우리 팔 안에는 구부리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 다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팔을 구부릴 때는 구부리는 쪽으로
많은 근육들이 협조하죠. 펼 때는 반대가 되고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구부리는 동작과 펴는 동작을 동시에 할 수 없듯 우리도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어요. 그동안 홍 기자님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불안과 기쁨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과 긴장이 큰 나머지 기쁨이 그 그림자에 갇혀버렸던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체적인 면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하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의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여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해요. 심해지면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쉽게 이해가 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뻐근해지고 어깨가 뭉치곤 했다. 순환이 안 되어서인지 두통이 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돈이 오는 길을 막은 것도 내가 느낀 긴장의 에너지일까? 반면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홍 기자님과 우주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돼요. 우주는 내 감정 에너지를 수신한 뒤 편안한 내 모습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춰서 경제 생활이 편안해지도록 해주죠. 홍 기자님의 마음속에 두 개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불안과 긴장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기죠.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윤이 한쪽 눈을 찡긋하며 대답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 해빙이요? 네, 맞아요, 홍 기자님.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셨어요? 네, 최근에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마음 먹었지요. 근력을 키우고 싶어서요. 우리 마음도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에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되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편안한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알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마음 관리가 항상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던 시기도 있었고요.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며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해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공과금과 세금,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안한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 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지고 조바심을 내도록 그대로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희망이 솟아나면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때 서윤이 입을 열었다.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의외의 조언을 듣고 말끝이 저절로 올라갔다. 사실 나는 서윤을 다시 만난 후 부자가 되는 것에 강하게 집착했었다. 출근할 때나 회의할 때나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말을 듣자 뭔가 잘못한 것 같았다.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말았다. 제가 웬만한 자기계발서는 다 읽었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들 해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안했냐는 말씀이시지요? 그건 아니요. 간절히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워지기도 했죠. 홍 기자님, 이 핸드폰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요. 그건 이미 제 것인데요. 대답을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미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저 편안하기만 해요. 그게 바로 해빙이군요. 있음을 느끼는 것. 서윤은 밝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짚으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 없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보죠. 해빙은 물살의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자연이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 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의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결국 해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해빙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증폭시킨다고요?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 달에 한 번 CEO들과 마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방법을 알려주었죠. 다들 해빙의 효과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부자들만 아는 특별한 비밀인 걸까? 절로 귀가 솔깃해졌다. 해빙 노트를 써보세요. 일기를 쓰듯 해빙을 기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비슷해요. 해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살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점을 찍은 뒤 그것을 연결하면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해빙 노트를 쓰는 것도 그렇게 점을 찍는 과정이죠.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파악될 거예요.
문장은 단순한 것이 더 좋아요. 나는 가지고 있다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 나는 느낀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돼요.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여도 멋지겠죠? 매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 주에 3, 4회 쓰는 것을 더 권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집에 돌아온 나는 당장 헤빙노트를 시작했다. 6월 8일 I have 후배에게 태국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살 돈이 있다. 전에 일하던 직장의 후배들이 찾아왔다.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I feel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돈이 있다니 부자가 된 느낌이다. 그 회사를 그만둔 지 8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찾아주는 후배들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다. 6월 10일 I have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다. I feel 돈이 있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해빙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두렵지 않다. 해빙노트에 매일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기록하고 나자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있음의 기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노트에 따르면 나는 더 자주, 더 강하게 해빙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이 강해질수록 돈과 행운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치 못한 공돈이 찾아오거나 뜻밖의 행운을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나는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진심으로 돈을 쓰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짜릿했던 사실은 이것이었다. 나는 분명 부와 풍요로 향하는 흐름 위에 있었다. 이 책을 읽은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부와 풍요로 향하는 흐름 위에 올라탔겠죠? 더 해빙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행복책방의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